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30일 무자 세번째 기사 1411년 명령락 9년 남부 학당이 준공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3일 신묘 첫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에 향사하다. 하루 전에 임금은 강사포를 입고 벅가를 타고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알묘례를 행하고 제궁으로 돌아왔다. 종헌관관인 영의정부사 하윤영과 여러 집사가 묘정에서 의식을 연습하였다. 임금이 풍악 소리를 듣고 지신사 김여지 집례예조참이 허조에게 명하였다. 묘정에서 습례하는 것은 불경에 가까운 것이므로 어느 시대 시작되었는지 매우 미편하게 여긴다. 또 전작한 뒤에 절이 없고 지계문 내외에서 업이 없으니 너무 간략하지 않은가. 허조가 대답하였다. 묘정에서 습례하는 것은 신등도 또한 미편하게 여기나 전주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의례하는 일로 여기고 있고 전작한 뒤에 절이 없고 지계문 내외에서 업이 없는 것은 하윤의 헌소로 인하여 한결같이 경인년 부묘의 예에 의하기 때문에 신등이 비록 미편하게 여기나 감히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자 임금이 말하였다. 이번 행한 향사의 여러 집사가 각각 성경을 다하여 예의가 어그러지지 않았고 또 일기가 맑아서 나는 아주 기쁘다. 그러나 친히 종묘에 향사하는 것은 인군의 상사이니 향관을 제수하면 후세의 법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다. 하윤에게 앞날을 봉조관 김승주, 찬내 안성, 집내 허조, 탁신, 판통내 김구덕 변희 및 여러 대원에게 구마를 내려 각각 한 필씩 주고 의정부 육조 판서 여러 정친을 불러 광년루에서 잔치를 베풀어 지극히 즐기었다. 임금이 김여지와 박신에게 이르기를 친히 강신하는 예가 10분 즐겁고 기쁘나 다만 궁중에 마음 편찮은 일이 있다 하였으니 대개 중궁이 서로 화합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었다.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전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무릇 분주하게 이를 돕는 자로서 누가 감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법관은 임금이 거둥할 때 의장의 하나이고 또는 그때 하는 수레이고 임금이 선농에 친히 제양하고 국하에 행차하여 석전례를 행하고 사단에서 활 쏘기를 할 때나 무과의 전시에 사단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할 때 이를 사용하였다. 알묘례는 임금이 종묘에 배할하는 예인데 세종실록 130권 올해의 길례의식 종묘에 친향하는 의지를 참조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4일 임진 첫번째 기사 빈객 이내 조용 등이 세자의 권학에 대해 상언하다. 세자에게 강무의 거둥에 호종하도록 명하였다. 빈객 이내 조용 등이 상언하였다. 세자가 천사를 영접한 뒤로부터 서연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전하가 또 강무의 거둥에 따라갈 것을 명하시니 신등은 세자의 학문의 뜻이 날로 더욱 게을러질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근래 세자의 궁은 일정한 곳이 없어 항상 곤례에 있으므로 내가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이다. 경등이 청하는 것이 옳다. 빈객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경등이 감히 청하니 내가 몹시 기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4일 임진 두번째 기사 심정 박자청을 탄핵하는 소를 사관원에서 올리다. 소 세 통을 올렸다.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니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 명왕이 세자를 교양하는데 당량한 선비를 택하여 사후를 삼고 충신 돈중한 사람을 택하여 관숙을 삼은 뒤에야 견문이 넓어서 지혜가 더욱 밝아지고 심술이 바르게 되어 덕이 더욱 진보되는 것입니다. 한나라에서 박망원을 두고 빈객을 통하게 하였는데 강충이 이단으로 나와서 마침내 무고의 화가 있었고 진나라에서 저궁을 세웠는데 강충이 부화한 무리로서 나와서 마침내 유련의 엄난을 가져왔으니 다른 까닭이 아니라 현량한 사람을 멀리하여 배척하고 아첨하는 자를 친근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자는 타고난 성품이 숙성하여 어질고 효도하여 호확하였는데 장호군 심정이 일찍이 좌사위의 직임을 맡아 관속의 장이 되어 조석으로 항상 옆에서 아양 부리는 태도로 기이하고 교묘한 일들을 난잡하게 바치니 신등은 세자가 엄벽한 행동에 동화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심정을 파직하여 내쫓아서 간사한 소인들의 아첨하는 풍습을 막으소서. 처음에 심정이 매와 기생을 바치어 세자를 즐겁게 하니 빈객, 이내 등이 헌사에 알려 탄핵하고자 하였으나 심정이 형 심인봉, 심종, 심온이 모두 권뇨가 되었으므로 탄핵하지 못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소를 보고 간관을 불러 말하기를 인군이 된 자는 간하는 것을 좇지 않을 수 없고 간관이 된 자는 말을 다하지 않을 수 없으니 큰 일은 소를 갖추어 아뢰고 작은 일은 승종원에 말하여 진달하게 하라. 지금 심정이 과연 경들이 말과 같다면 어찌 한 사람을 아끼겠는가. 곧 거직을 파면하였다. 둘째는 이러하였다. 전략과 검소를 숭상하는 것은 백성을 풍족하게 하고 다스림을 극진히 하는 것입니다. 토목의 일에 있어 종묘와 궁궐의 수리는 피할 수 없지만은 대지 같은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으로 급히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조판서 박자청은 본래 제득이 없이 성명을 만나서 좋은 벼슬을 높이 처하였습니다. 무릇 국가의 영주하는 사물을 모조리 관령하여 오로지 조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힘써서 공력이 쉬지 않으니 원컨대 전하는 살피어 선공을 겸판하는 직임을 파면하고 임금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로 대신하시고 대지와 같이 항상 거처하고 거듭하는 일이 아닌 곳은 수리하지 못하게 하여 검소하고 전략하는 것을 보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박자층이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다만 부지런하고 곱기만 하다. 종묘사직을 수리하는 일은 내가 모두 명하여 역사를 동독한 것이다. 어찌 한 몸의 계책을 위하여 이 일을 하였겠느냐. 모하루 같은 것은 내가 놀고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조정사신을 영접하는 곳이니 하나는 국가의 체면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사대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다. 본궁의 목과 정자 같은 것은 다만 휴식하기 위한 곳이나 준우, 조장에 비할 바는 아니다. 내가 비록 박자청을 파직시키더라도 대신하는 자가 앉아서 보기만 하고 한 사람의 백성도 역사시키지 않겠는가?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셋째는 이러하였다. 궁궐은 정령을 펴고 첨시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경복궁은 태조가 개국하던 초기에 창건한 것인데 그 규모와 제도가 후세의 법이 될 만합니다. 전하가 여러 해를 거쳐 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후세에 반드시 본받아서 허기를 만들까 두려우니 그 태조의 창건하신 뜻을 어찌 하겠습니까? 원컨대 시좌소를 삼아서 매양 아조 때 건정전에 조하기 하여 사대부를 두루 인견하여 신민의 바라는 것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어찌 경복궁을 허기로 만들어서 쓰지 않는 것이냐. 내가 태조의 개창하신 뜻을 알고 또 지리의 설이 괴탄한 것을 알지만 술자가 말하기를 경복궁은 음양의 형세에 합하지 않는다 하니 내가 듣고 의심이 없을 수 없으며 또 무인년 규문의 일은 내가 경들과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다. 어찌 차마 이곳에서 거처할 수 있겠는가. 조정의 사신이 오는 것과 성들이 조화를 하는 일 같은 것은 반드시 이 궁에서 하기 때문에 때로 수줍하여 기울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말하였다. 세자는 마땅히 학문을 삼가야 하고 일이 없이 게을리 놀아서는 안 되며 무사도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강무하는 때 세자로 하여금 따라 행하게 할 것이니 경등은 말하지 말라. 사간 정준이 대답하였다. 임금이 나가면 세자가 감국이 하는 것이 예전 제도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강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종묘를 위하여 변두를 세우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도중을 사열하여 무의를 익히는 것이다. 손으로 검수를 쏘고 말을 달려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세자로 하여금 사냥하는 법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임금이 정은 김고를 편전으로 끌어들여 대면하여 명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다. 박망원은 한나라 무제가 위태자를 위하여 세운 원이고 지금 섬서성 장안현 북쪽에 그 유지가 있다.
강충은 한나라 무제 때의 사람인데 자는 자청이고 본명은 제이였다. 무제에게 중용되었으나 태자와 사이가 나빠서 태자를 무고하다가 태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강총은 진나라 만렵의 사람인데 태자 종사인이 되어 날마다 후주와 유연하고 시작을 행하였다. 뒤에 수나라 때 상계부에 벼슬 하였다. 시좌소는 시어소이고 변두는 재물을 담아 놓는 그릇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강무의 갑사 1천명이 호종하도록 의형부에 명하였다. 강무는 종묘에 봉공하려고 하는 것이니 반드시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 또 이제 화곡이 있지 않았으니 다만 갑사 1천인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유창 등으로 하여금 종묘 사직에 강무하는 것을 고하게 하다. 옥천군 유창 대제학 유관을 보내어 종묘 사직에 강무하는 것을 고하고 겸하여 기청제를 행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광주에서 강무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전이성 도병마사 신유현의 졸기 사제하고 부의를 주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종묘에 날짐승을 바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상황이 고봉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환궁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전개승 유후 허응의 졸기 허응은 양천 사람인데 개승윤 허교의 아들이다. 홍무 시내에 급제하여 여러 번 대간관을 지냈다. 성품이 인자하여 항상 의약을 남에게 베풀어 치료해 준 것이 매우 많았다. 운명할 때 이르러 아들 허반석 등에게 경계하기를 부도의 법을 쓰지 말라 하고 또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 하고 여시를 물리쳐 버리고 피하여 작은 방에 나가서 죽었다. 부의를 보내어 사죄하고 시호를 경해라 하였다. 아들이 넷있는데 허반석, 허안석, 허말석, 허만석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수문사가 의주절제사 우박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논하지 말라고 하다. 그런 이러하였다. 우박이 보고하기를 황천사를 영접하는 요동지위 방중생이 생견 15피를 주기에 우박이 3일 동안 거절하다가 부득이하게 받고 녹비 10장 8승포 2피를 회답하고 이제 견피를 완봉하여 보내드린다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한데 우박으로서 받지 않는 것이 가한데 방중생의 주는 것이 너무 많으므로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피포로 회답하여 마치 매매하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사풍이 아름답지 못할 뿐 아니라 변장의 수호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우박을 율에 의하여 죄주소서. 임금이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1일 기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다. 우정성 조용무가 그만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큰 비를 만났고 또 광주 산골이 매우 험하니 곧 서울로 돌아가고 봄철 따뜻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물며 이미 사당에 천신하였는데 다시 사냥할 필요가 무엇인가?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예문관 대제학 유관을 불러 통감 및 대학 연의와 춘추를 강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온공의 통감과 17사를 보면 요슨 때 군신의 일을 아주 자세히 실었는데 삼황에 대하여 쓰는 군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 없으니 무슨 글을 읽으면 그 신하의 일을 알 수 있겠는가? 유관이 대답하였다. 외기는 아주 간략하고 17사는 조금 자세한데 사망 때 군신의 일을 싣지 않았으니 신도 또한 다른 글은 알지 못합니다.
또 대학 연희와 춘추를 내어 강하였다. 원공은 사마광이다. 태정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1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이모년 등의 난에 참여하여 편출된 자를 헤아려 용서하려 하다. 이종선 등을 용서하여 경외 종편하게 하였다. 지신사 김여지 좌대원 이 안우를 불러 좌우로 물리치고 말하였다. 예전에 여러 실직한 자를 거느리고 난을 꾸민 자가 있으니 너는 아느냐? 이모년의 난에 참여했다가 편출된 자가 매우 많다. 이무의 무리, 민씨의 무리, 강씨, 신씨의 일가가 또 아래에 나열하여 있다. 나의 춘추가 바야흐로 승하니 이때 어찌 난을 선동하는 자가 있겠는가? 또 세자를 보건대 잔약한 바탕은 아니다. 그러나 회양군이 밖에 있으니 여부리 같은 자가 있어서 기화를 사둘만 하다고 말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내가 모두 용서하여 나의 큰 화육 속에 넣고자 한다. 즐겁고 기뻐하여 전일에 찬축된 근심을 씻어주면 반드시 내게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이니 하나는 관대한 은혜를 보이고 하나는 불량한 뜻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한가. 영의정 좌우상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윤이 말하였다. 죄질 것은 죄주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는 것이 제왕의 권한입니다. 옛말에 천지의 위험은 하루 종일 갈 수 없고 제왕의 노염은 정을 잇는다 하였습니다. 이 거조가 좋습니다. 성성린이 말하였다. 상설과 우로는 천지의 은혜와 위험입니다. 조영무가 말하였다. 불량한 무리를 밖에 널려 있게 할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불리는 진나라 양적 사람이고 진나라 장량왕이 조나라의 불모가 되었을 때 이를 기화로 생각하여 계략을 써서 장량왕을 구출하여 왕이 되게 하였고 문신후가 되었으나 장량왕의 아들 진시 황제 때 불의의 관계로 자결하였다. 태정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외방 종편한 자를 경외 종편할 것을 의정부와 논의하여 용서하다. 의정부에 명하였다. 외방 종편한 박만, 임순례, 허형, 양덕춘, 권치, 박문숭, 배홍점, 성충, 최식, 경상도 동래에 부처한 이종선, 사천에 부처한 조말통, 전라도 완산에 부처한 박모, 광주에 부처한 유후 등은 경외 종편하고 동북면 경성에 충군한 한충겸, 이원기, 김달, 김용래, 박임수, 풍에도 풍주에 도역한 최천갑, 김경, 옹진에 도역한 이천간, 홍덕생, 해주의 영직인 승보원, 장년에 도역한 일로, 종이된 조와 조수 등을 모두 석방하여 용서하라. 의정부에서 반박하여 곧 받들어 행하지 않고 상언하였다. 임순례 박만은 한 방면을 전제하면서 이문연의 일을 저지하지 못하였고 조말통은 건시로서 역적 조순화를 숨겼고 유기의 아비 유후와 조의 아들 조수 조아는 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용서하였다. 외방 종편은 죄인을 외방의 일정한 곳에 유배하는 제도이다. 유형의 종류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다시 정도전 남은 손흥종, 황거정의 죄를 정하다. 상수는 이러하였다. 전일에 대간에서 교장하여 위의 항목의 사람들의 죄를 신청하였는데 전하가 하제하시기를 남은은 개국초에 공이 있었으니 내버려 두어 논하지 말고 정도종, 황거정, 손흥종 등은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고 자손을 금고하라고 하였는데 근일에 또 손흥종, 황거정 등을 정몰하는 데에만 그치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정도전 등이 제 뜻을 행하고자 하여 남몰래 당녀를 사주하여 무분한 마음을 감히 행하였고 손흥종, 황거정 등이 이지기사하여 임의로 죽이는 것을 자행하였으니 이것은 수범, 종범을 나누지 않고 반드시 죽여야 할 자들입니다. 정도전은 비록 천추에 굴복했다 하더라도 말감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손흥종, 황거정은 오히려 머리를 보존하였으니 어찌 일대의 신자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원컨대 정도전 등은 가산을 정몰하고 자손을 노예로 만들고 황거정, 손흥종 등은 전형을 올바르게 밝혀서 만세에 영시하소서. 이직 기사는 사람을 자유로이 부림을 말한다.
태종시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5일 계묘 네 번째 기사. 대간에서 다시 교장하여 정도전 등의 일을 아뢰다. 무릇 악을 제거하는 것은 그 본 뿌리를 뽑고 지엽까지 없애야 합니다. 정도전 남은 등이 험피하고 기극하여 황거정, 손흥종 등을 시켜 이승인 등을 임의로 죽였으니 모두 무군한 마음이 있어 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전일에 신등이 교장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말을 하시기를 남은 많은 개국초에 공이 있었으니 내버려 두어 논하지 말고 정도전, 황거정, 손, 흥종 등은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고 자손을 검거하라 했는데 근일의 간운의 청으로 인하여 황거정, 손, 흥종 등의 가산을 정몰하는 데 그치었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남은은 비록 공이 있으나 공으로 그 죄를 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정도전과 더불어 하늘의 버림을 받아서 몸은 비록 이미 죽었으나 말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황거정, 손흥정은 이미 함께 동무하였으니 어찌 구차히 성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정도전 남은 등은 자손을 노예로 삼고 가산을 정몰하고 황거정, 손흥종 등은 전형을 올바르게 밝혀서 후세히 보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나의 처리가 각각 정당함을 얻었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기극은 끓이고 능멸함을 말한다. 태종시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5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서북면 동북면에 송골과 퇴진을 많이 진상하도록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송골, 태곤, 응자는 잡는 대로 계속하여 바치라 하였다. 지방 사람들이 좋은 매를 태곤이라 했는데 대개 송골의 다음 가는 것이다. 송골은 해동청을 말한다. 가장 날쌔고 사나운 매인데 그 종류는 세종실록 제35권에 있으며 귀송골, 거졸송골, 저간송골, 거거송골이라 송골이 있다고 한다. 태고는 흰 매를 말한다. 세종실록 제35권에 의하면 태고는 털과 깃이 희고 눈이 푸르고 부리와 발톱이 검고 다리와 발이 누른데 혹은 깃의 문체가 약간 누른 점이 있어 누른 매와 비슷한 모양도 있다고 하였다. 응자는 매를 말한다. 태종시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5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신판한 저화를 쓰도록 하고 삼사에서 신판한 저화를 검하다. 명하여 삼사에 신판한 저화를 검하였다. 처음에 건문 연간에 비로소 저화를 만들어 삼사 신판이라고 써서 민간에서 사용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그 뒤에 정지하여 파였다가 경인년에 이르러 다시 행하여 다시 새로 만든 호조 신판 저화를 사용하였는데 혹은 건문 연간의 저화에 연호를 삭제하여 영락으로 고쳐쓰고 인신을 가하여 섞어 사용하였다. 이때 이르러 계승류 이 문화가 아래어서 다만 호조 저화를 사용하고 또 삼사 저화를 호조 저화와 사섬서에서 준하여 바꾸게 하였다. 태종시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5일 계묘 일곱 번째 기사. 강릉 대로호부 판사 조휴의 졸기.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음주, 도살 등을 금학글과 수령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자의 입대를 상한하다. 사원부에서 상사하였다. 첫째는 이러하였다. 금년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빠진 해가 없습니다. 금년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달 비가 오지 않아서 한근 한 것이 재앙이 되어 경기풍에도 서북계가 실롱한 것이 더욱 심합니다. 원컨대 전하는 반성하고 두려워하여 근래의 영성과 안팎 토목의 역사를 일체 모두 정지하여 파하소서. 둘째는 이러하였다. 전에는 금주령이 외방에서만 엄하고 서울 안에서는 다만 연석에서 마시는 것만 금하였으니 가장 미편합니다. 제향, 공상을 제외하고 금년 겨울을 시초로 하여 일체 모두 금단하소서. 셋째는 이러하였다. 전하가 깊이 구중에 계시니 민간의 폐막을 다 알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각도에 출사하였다가 공명하는 사신과 수령을 입대하도록 허락하소서. 넷째는 이러하였다.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육전에 실려 있는데
화척이 궁벽한 땅에 둔치하여 살아서 농업을 일삼지 않고 도살하는 것으로 업을 삼아 추악한 풍속이 여러 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로 살아서 부락을 이루어 저희끼리 서로 혼인하기 때문에 영락 7년에 평민과 섞여 살게 하여 저희끼리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하여 일찍이 교화하였는데 지금까지 패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전에 내린 조획에 의하여 그 호수를 성적하여 나누어 나와서 섞여 살아서 백성과 더불어 혼인하고 저희끼리 서로 혼인하는 자는 이의시켜서 논제하소서. 다섯째는 이러하였다. 담제는 상이 끝나는 날이니 자식된 자가 마땅히 처창하여야 하는데 묘 앞에 술을 차려놓고 노래하고 춤추니 예속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담제의 잔치를 베푸는 것을 일체 금지하소서. 여섯째는 이러하였다. 향원을 추획하는 법을 여러 해 동안 거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을 침노하여 폐단을 짓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마땅히 감찰을 보내어 기울이하소서. 의정부의 일이 의논하였다. 안팎에 술을 금하는 것은 오는 임진년부터 시작하여 소와 같이 시행하고 화척의 일은 또한 명년부터 시작하여 도성 90리 밖에 옮겨두고 도사를 금하는 것을 거듭 엄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육전에 의하여 취죄하고 서울 안의 오후 관리, 각방의 관령, 외방의 각관, 수령, 강리, 정장으로서 능히 고찰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율에 의하서 과단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향원은 고려 조선 때 각 향리에서 겉으로 덕이 있는 사람인 채 행하면서 실제로는 남을 속여 실속을 차리던 악덕 토우를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7일 을사 두번째 기사. 단조 안변에서 군인 70여 명이 20여일 역사하여 검 한 양을 캐다. 임금이 사대하는 검은이 장차 다할 것을 염려하여 전낭장 김윤화를 동북면 단주 안변에 보내어 검을 캐었는데 군인 70여 명으로 20여일을 역사하였으니 겨우 한 양중을 얻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좌사관이 세자궁에 출입한 사직 은아리와 영인 오방을 내칠 것을 청하다. 좌사관 대부 정준이 사직 은아리를 내치도록 청하였다. 은아리가 무죄의 교묘한 생각이 있고 영인 오방은 음률과 화해를 잘 하는데 두 사람이 저궁에 출입하였다. 정준이 지신사 김여지에게 이르기를 이 두 사람은 직사도 없는데 출입하는 것이 절도가 없으니 쫓아버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김여지가 두 사람을 불러 꾸짖었다. 세자가 듣고 내시를 시켜 정준 등에게 말하였다. 이 두 사람이 비록 궁중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어찌 나를 인도하여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등의 말을 듣고 벌써 내보냈으니 성총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가 군친을 공경하지 않고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는 것이 이와 같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우빈객 이내가 세자에게 성색과 은견을 멀리할 것을 진언하다. 성색과 은견은 마땅히 멀리 끊어야 합니다. 지금 들으니 전해에 공인을 끌어들여 검은구를 타고 피리를 불고 또 매일연을 두었다 하니 이 말이 만일 밖에 들리면 저하의 강악하는 공로가 어디 있으며 또 주상께서 들으시고 물으면 저하가 어떻게 대답하며 신등도 또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타나기 전에 도모하소서. 세자가 그런 일이 없다 하니 이내 등이 강경하게 말하였다. 세자가 말하였다. 매는 한 년뿐인데 오늘 마땅히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겠고 효령군의 검은고 비파도 또한 다시 드리지 않겠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7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전호군 문방보를 고봉지 대신 제주 정해진 도사수로 임명하다. 도사수는 제주도 토관직의 하나이다. 태종 4년 5월에 동도 천호수
동도 청해진으로 서도 천호소를 서도 청해진으로 삼고 도천호를 도사수로 고쳤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영의전 하윤이 가래 사의를 올리니 윤화하지 아니하다. 하윤이 아뢰었다. 가래 때에 임헌명사 납체 문명 납길 남진 고기 교모 고묘 등사를 예조로 하여금 아뢰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천자도 납포하는 외에는 이 예를 행하지 않는데 하물며 제후가 빈익을 드리는 것이겠는가.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1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금교 좌정승 이성중의 졸기. 임금이 이성중은 노덕이 있으니 마땅히 예장하라 하니 대헌사가 아뢰기를 금교는 유품 밖이어서 원래 그 예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금교 정승은 반드시 노덕이 있는 자이다. 하물며 종 3품 이상은 모두 예장이 있는데 비록 금교라도 어찌 종 1품 아래에 두겠는가. 이제부터 마땅히 예장법을 세우라. 이성중은 경주 사람인데 문과로 출신하여 우리 태조의 원정 공신이 되었다. 여러 벼슬을 거치어 정헌대부 판공헌부사에 이르렀고 드디어 금교 의정부 좌정승이 되었다. 조란이 나이 80이었다.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사죄하고 부의를 보내고 시후를 정순이라 내려주고 유사에 명하여 예장하였다. 아들이 셋 있는데 이원, 이부, 이휴이다. 유품박은 정일품에서 종구품 사이 유품에 있지 아니하는 관지, 예를 들면 금교나 토강 같은 것인데 이를 유외라고도 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곡식 거두는 것을 살피고 나서 매사냥을 하다. 임금이 안성군 이숙본을 불러서 그늘에 채기에 열이 오르니 나가서 사냥할 생각이 있다 하니 이숙본이 불가하게 여기며 임금이 듣지 않고 말하였다. 겨우 하룻밤 자는 것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우레가 울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 등이 대장경을 얻고자 토산물을 바치다. 대내전 다다량 덕웅이 사자를 보내어 수레와 병기를 바쳤으니 또한 대장경을 구하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1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종정무가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관청 노배에 속해 있던 조호의 처를 용서하다. 임금이 일찍이 관천에 속해 있던 조의 아내와 아들 조수, 조아 등을 모두 석방하여 용서한 일을 가지고 다시 의정부에 내렸는데 정부에서 불가하다고 아뢰니 이에 다만 그 아내만 용서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풍세를 살피지 않아 선군 15인을 죽게 한 경상도 노량 만호를 논제하다. 도관찰사가 청하였다. 김설이 둔전을 경영하고 바다를 감시하는 등의 일로 풍편을 살피지 않아서 선군 15인이 빠져 죽은 사고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율에 의하여 과단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동서북면 양계의 좋은 매를 진상하도록 하교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전에 나가 헌수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사원 박경이 송흥종의 유배지를 옮길 것을 건의를 불러하다. 손흥종은 신은에 부처하였는데 그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옮겨두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마리산 참성의 동쪽 편에 있는 중봉의 큰 돌이 무너져 서운정 애순을 보내 해결제를 지내다. 길이와 넓이가 각각 5척쯤 되었는데 무너졌다. 서운 부정 장덕수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고 그 뒤에 서운정 애순을 보내 해결제를 행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마조 등의 제사 지내는데 강일을 쓸 것을 명하다. 마조, 선록, 마사, 마보 등의 제사하는데 모두 강의를 쓸 것을 명하였다. 예조에서 상언하였다. 원령의 마조 등 제사에 모두 강의를 쓴다는 말이 있고 의례 통해 속에 정사일을 쓴다 하였고 소에 말하기를 갑, 병, 무, 경, 임, 일이 강일이 된다 하였고 시경에 말하기를 길일 무에 백에 제사하고 빈다 하였으니 이것을 본다면 강일이라는 것이 갑, 병, 무, 경, 임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서운관에서 모두 청강을 쓰니 예전 제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예전 제도대로 시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강일은 기수의 날인데 십간의 갑, 병, 무, 경, 임의 날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 우수의 날을 유일이라고 한다. 의례 통해 속은 송나라 황간이 지은 책인데 29권이고 주의가 지은 의례 경전 통례를 보완한 것이다. 백은 마조이며 천강은 강의를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4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상왕의 요청으로 별사전 40개를 비구니 김씨에게 돌려주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과 아일의 정확한 뜻과 기타 의례에 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상사했다. 처음에 임금이 지신사 김여지에게 명하였다. 내가 예전 글을 보아도 아일이라는 명칭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아일의 조이가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김여지가 대답하였다. 아라는 것은 군신이 조여하는 것의 이름인데 지금 육아일의 이름이 있는 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인군이 매일 조례를 받고 이를 보는 것이 예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에 5일에 한 번 조의하고 잠깐만에 도로 들어가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전조 말년에 정사에 게을러서 한 달에 6일로 조회를 보는 예가 있었던 것이니 오늘날 행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 연고가 없으면 내가 마땅히 매일 조회를 보겠고 반드시 6아일에 할 것은 아니다. 이에 이르러 예조에서 상언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당나라 제도에 천자가 거하는 것을 아라고 하고 행하는 것을 가라고 하였는데 아는 모이는 것이고 또 당나라 때 선정전에서 정아를 삼았습니다. 임금이 보고 말하였다. 나도 일찍이 상과해 보았는데 아자는 모인다는 뜻이 있고 또한 관사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 아조의 아일의 명칭은 모인다는 것을 말함이니 조의 보는 날을 아라고 하여 의심스러울 것은 없다. 임금이 또 종묘 제도를 마땅히 시왕의 제도를 아울러 청해야 한다 하니 예조판서 슬미수가 대답하였다. 무는 통구를 상고하면 천자와 경대부의 예만이 있으니 만일 경대부의 재리를 반강하면 장차 어찌합니까? 임금이 이미 구장면복을 주었으니 반드시 경대부의 예는 반강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개국한 지가 이미 오랜데 이제 비로소 청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늦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 하니 대답하기를 아조의 제인은 제후의 나라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많은데 만일 너무 간략한 것으로 반강하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지금 쓰는 제2도 또한 정감한 것이 있으니 만일 너무 간략하면 어찌 가감하는 권도가 되겠는가 없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고황제의 칙서의 의례는 본속을 따르고 법은 구장을 지킨다 하였으니 청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자큰한 뒤에 절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하겠다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홍무예제에서 산천 사직에 모두 절을 하지 않으니 조묘에
헌작한 뒤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허조가 말하였다. 지금 중국에서 비록 절을 하지 않으나 당나라 송나라 때에는 모두 절을 하였으니 어떻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임금이 청하기 전에는 아직 부묘의 의를 따르겠다 하였으니 대개 절을 하지 않음을 이런 것이었다. 구장면복은 황제나 임금이 입는 구장복과 면류관을 말하고 임금의 대례복으로 구장은 용이, 산, 화충, 화, 종이, 조, 분미, 보, 불의 무늬를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김구덕의 딸을 빈으로 삼고 노규산과 김점의 딸을 잉으로 삼다. 판통리문사 김구덕의 딸을 맞아 빈을 삼고 전제약 노규산의 딸과 전지성주사 김점의 딸을 맞아 두 잉으로 삼았다. 예조에서 아래였다. 가래 때에 나이 어린 시녀를 남장을 해서 입히고 또 털이 있는 호립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실로 원조 공주 때의 남은 제도입니다. 지금 온 나라 조정의 구제도를 모두 다 고쳤는데 이것만 아직 남아있으니 준수할 것이 아닙니다. 모가 없고 형체가 작은 청초요립을 사용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기를 가렛날 시녀의 복색은 풍속을 따르게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7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원단을 남교에 쌌다. 이 앞서 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천자가 아니면 하늘에 제사할 수 없습니다 하였던 까닭으로 파하였었는데 이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나라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다만 백제만 제사했는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으니 또한 마땅히 청제를 제사하여야 합니다 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은 것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7일 을미온 세 번째 기사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이양수와 박초를 사관원의 상소로 파직시키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형벌이 미더워진 뒤에 법이 서고 인심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전 지고성군사 이양수, 전 성공감승 박초가 교활하고 간사하고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감히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찍이 경관이 되어 함께 감수자도의 죄를 범하였는데 전하가 헌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양수는 직첩을 추탈하여 표부 과명하고 박초는 자자하는 것을 면제하여 도역에 채웠습니다. 일찍이 몇 해가 못되어 용서를 받아 종편하였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니 어찌 이전의 마음을 징계하여 염치 있고 청수한 선비가 되었다가 하겠습니까? 지금 함께해도 만호의 직책을 받았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윗 항목의 사람들이 일찍이 경관이 되어 사림의 비난과 헌사의 탄핵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감히 탐하는 짓을 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만부의 장이 되었으니 비록 치머 박하라의 일을 자행하더라도 어리석은 백성이 누가 금하겠습니까? 이와 같으면 더욱 끓이는 것이 없어 성조의 사람 또 쓰는 공도에 누가 됨이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이양수 박초를 파직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대신하여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주는 신의를 보이소서. 임금이 보고 내리지 않고 말하였다. 이양수를 제사한 것은 내가 처음에 살피지 않았고 박초는 유자로서 만호가 되었으니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그래 능하고 활을 잘 쏘면 또한 쓸 수 있는 것이다. 제수하는 날을 당하여 파면시키겠다. 간신히 청컨대 유사에 내려 백관에게 알려서 뒤를 경계하소서 하니 드디어 파직을 명하였다. 표부 과명은 관리가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 과언을 별지에 써서 정안에 붙여 두던 일인데 후 일도목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각 공간에 예장식 하는 규정을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종 1품 이상은 예장하고 시후를 주고 정 2품은 시후를 주고 부의를 보내고 종 2품은 다만 부의만 주는 것을 행하고 금교정성은 일찍이 나타난 영갑이 없으니 아울러 예장을 행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세정각에 친
갈대밭 발을 배로 선을 둘렀다고 사약 유원물을 파직시키다. 사약 유원물을 파직시켰는데 이 앞서 궁중에 모두 갈대발을 쓰고 또 선 두르는 것을 없애라고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새 대고래의 배를 써서 선을 꾸몄으므로 임금이 노하여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1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황거정 손흥종의 유배지를 옮길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회답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1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삼관의 직책을 맡은 자는 10학의 시험에서 면제하도록 상소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다. 국가에서 10학 도시의 법을 베풀어서 매 양년말에 그 공부한 것을 시험하여 등수를 매겨 뽑아 쓰는 데 대비하니 참으로 사람을 취하는 좋은 법입니다. 유학 한 가지 일로 말하면 삼관의 7품 이하 직사를 받은 자는 모두 전일의 경학을 강하여 국시에 합격한 자입니다. 또한 10학의 시험에 참여하게 하여 사서 삼경의 문장을 강론하여 제조관이 그 거칠거나 숙달한 등급을 매기니 기운이 날카롭고 민첩하여 말 잘하는 자는 윗바늘에 두어 초천하게 하고 노둔한 자는 비록 경서에 박급하더라도 아랫바늘에 두었으며 또 풍수의 영인의 시험에 섞이니 뜻이 있는 자는 모두 부끄러워합니다. 원컨대 삼관의 직사를 받은 자로 하여금 사서 오경 통감 대학년이 초사 그리고 한유의 문장에 모두 다 통달하게 하고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의 장관이 때없이 권면하고 연말에 10학의 시험에 참여하지 말게 하고 매등 봄, 가을, 중을 비우시 때에 예문관이 모여 경학을 강론하게 하고 아무 중월에 아무경, 아무서를 강하였다고 명백하게 치부하면 경서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이치가 밝아지지 않는 것이 없어서 거의 우문숙류의 법의 뜻에 합할 것입니다. 의정부에 내리니 의논하였다. 이미 정한 법제이니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10학은 태종 6년에 설치한 10가지 교육기관인데 유학, 무학, 이학, 역학, 음양풍수학, 의학, 자학, 율학, 산학, 악학을 말하고 삼관은 예문관, 성균관, 교서관이고 중을부시는 봄, 가을에 중을에 시산, 삼품 이하 문신으로 하여금 사가에서 시와 표를 지어 바치게 하여 이것으로 30인의 입격자를 뽑는 제도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동남쪽의 번개같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김사순 김영귀를 경위에 종편하게 하고 수군에 정속한 한 사량을 놓아주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서 원종 공卿들이 회맹하니 궁온을 내리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초입사한 자는 다방에 소속시킬 것을 명하다. 이조판서 이직이 진언하였다. 지금의 다방은 전조 때의 아계치인데 아계치의 벼슬하는 자는 모두 용렬한 사람이므로 지금의 자제들은 다방에 출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초입사는 공신의 자제로서 과거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도염서에 관한 따위로서 벼슬길에 나가던 제도인데 산망을 거치지 않고 30명 또는 40명씩 한꺼번에 임명되었다. 아계치는 고려 때 다방을 몽고식으로 일컬던 말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장 100대 이하의 죄인은 자원대로 속받도록 허락하다. 이전에 속을 거두는 데 반드시 저활을 사용하므로 백성이 심히 곤란하게 여겼었는데 이에 이르러 이 명령이 있었다. 대사원 박경이 아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올량합과의 전투 때 군졸의 공과를 잘못 기록하여 갇혀있던 대우군 박미를 석방하다. 이전에 올량합이 변방을 침노하여 곽성우가 싸움에 패하였으므로 박미를 보내어 가서 살피게 하였는데 마침 적이 공격해오자 박미가 전선에 가서 그 군졸들의 공과 허물을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정부에서 아뢰었다. 박미가 공을 기록한 것과 사실이 같지 않으니 마땅히 사정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날 순금사옥에서 옥사를 갖추어 아린 임금이 말하였다. 싸우는 동안에 누가 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강제로 추액할 수 없으니 잠정적으로 그냥 두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호조의 건의로 원종 공신에게 공신전을 주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지금 원종 공신 83인을 칭하하고 전지 1680개를 주는데 각사의 합속인 의순고, 연복궁의 내장고 등 경기 전지 900개를 주고 부족한 780개는 군자전으로 충당하되 태조의 원정 공신의 예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지신사 김여지에게 말하였다. 옛부터 제왕이 흥하면 모두 1000명 인심으로 얻은 것이다. 지금 포상한 원종 공신들이 상으로 받은 전민을 모두 자손에게 상전하려고 하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내가 생각건대 임금이 신하에게 은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명한 것인데 지금 전례를 삼아서 사패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다. 너는 마땅히 이것으로 대답하고 나의 말이라고는 하지 말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매일 조회를 보다. 임금이 정부 6조에 일렀다. 우리나라가 본래 일이 없는데 내가 추울 때에도 매일 정사를 보아서 경등에게 일찍 조회하여 번거롭게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없고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마땅히 항상 무일을 읽어야 한다 하였으니 내가 아니람이 엿보자 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병이 없으면 항상 이와 같이 하여 경천 근민의 도를 다하겠다. 우부대원 한상덕이 대답하였다. 정사를 부지런히 하는 것은 제왕이 힘써야 할 일이요 연한한 것은 예전 사람이 경계한 것이니 비록 일이 없더라도 매일 조회를 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각기병을 잘 고치는 통진현 사람 전 내부시 소윤 이방선을 부르다. 지의정부사 박신이 아뢰었다. 통진현 사람 전 내부 소윤 이방선은 사천인데 각기를 잘 고쳐 사람이 그의 지은 약 한 양쪽만 먹으면 곧 낫습니다. 임금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어 곧 명하여 불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황거정 손흥종의 조회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상불은 나라의 큰 법전이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흥종 황거정은 태조가 즉위하던 초기에 태조의 호생의 덕은 생각지 않고 가만히 정도전 남원의 사감을 낀 사주를 받고 임의로 이승인 등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마땅히 법에 처치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여야 하겠는데 전하가 오히려 너그러운 법전을 따라서 머리를 보존하게 하고 신등이 교장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어도 유윤을 얻지 못하였으니 실망하여 가슴을 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결같이 전 상소에 의하여 그 죄를 바르게 하소서.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노승을 근교 의정부 우정승으로 김승주 정탁을 참찬 의정부사로 임명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6일 개 세 번째 기사. 신문고를 쳐서 원종공신 반열에 끼고자 한 김기를 죄주어 덕산에 안치하다. 김기가 신문고를 쳐서 원종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임금이 불어서 원종의 사유를 물으니 대답하였다. 무인년의 주상이 경복궁 남문 밖에 계실 때 신이 장철 등 15인과 함께 세자 이방석을 성 서쪽에서 죽였습니다.
임금이 고륙간에 서로 해한 것을 내가 비록 면치 못하나 이 방석을 죽이는 데 대하여 일찍 한마디 말도 한 일이 없다. 너를 시켜 형을 감독하게 한 자는 누구인가? 하고 곧 김기를 순금사에 가두고 임금이 마음이 아파서 승정원에 명하였다. 이 사람은 내가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하니 내가 심히 가슴 아프다. 무인년의 일은 그 대체는 내가 아는 것이지만은 이 방석의 죽은 날 곳과 날짜와 시간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만일 김기와 장철을 시켜 형을 행하였다면 내가 어찌 은휘를 하겠는가? 이 사람을 장차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지신사 김여지 등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의 말은 주상께서 차마 들으실 수 없는 것이니 국문하면 말이 길어질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신문고를 잘못 친 것으로 장 100대를 때리어 먼 변방에 귀양 보내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불가하다. 옛적에 당 태종이 영명한 임금으로 오히려 규문의 참덕을 면치 못하였다. 하물며 무인년 위급한 때를 당하여 골육이 상잔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면하겠는가. 그 대체는 그러한데 지금까지 하늘에 고하고 뉘우친다. 그러나 그때를 당하여 내가 흥안군을 구제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고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김기 등 15인으로 하여금 골육을 죽이겠는가. 그때 싸움이 일어나서 공을 이룬 자가 많으니 김기가 또한 반드시 말을 들은 곳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국문하에 의혹을 풀어야 하며 국문한 뒤에는 반드시 죄를 주겠느냐? 김여지가 대답하였다. 주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명하여 국문하니 과연 사실이 아니었다. 죄가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되는 다만 자원 안치하게 하고 또 원종공신 첨총재 차진남 대우군 전흥을 불러 김기의 원종한 연유와 무인년에 따라다닌 이를 물으니 대답하였다. 신등은 알지 못합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명년 새해를 할애하고자 명나라에 참찬의정부사 등을 보내다. 참찬의정부사 정탁, 참지의정부사 안승을 보내어 경사에 갔으니 명년 정삭을 할애하기 위해서였다. 또 예부에 자문하였다. 본국에서 조묘 및 사직, 산천, 문묘 등 제사에 성조가 제정한 것을 알지 못하여 본국의 의식이 그대로 전대에 왕치의 구례를 쓰고 있으니 심히 미편하다. 윗 항무의 제례를 추청하니 만일 반강을 얻는다면 허미하여 준수하겠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총의 아들 정효문이 아비의 시신을 찾고자 입조를 청하며 그를 타각부로 제수하다. 안승군 이숙번이 상사하였다. 처부 정총이 입조하였다가 죽었는데 해골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니 아들 정효문이 입조하여 찾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명하여 정효문을 타각부로 삼았다. 이숙번이 아뢰었다. 정효문은 정당문학의 아들이고 또 벼슬이 공안부 소윤에 이르렀는데 도리어 타각부로서 통사 최호의 밑에 있게 되니 청컨대 임천년의 반인을 삼아 입조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나 다만 아비의 유구를 찾고자 함이니 어찌 몸의 비천함을 걱정하는가. 나는 옛날에 전교 부령을 타각부로 삼았었다. 이숙번이 나가니 임금이 말하였다. 정효문이 처음에 아비의 유고를 거두는 일로 청하였는데 이미 허가를 얻고 나서는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비천한 것으로 말을 하니 불가하지 않은가? 정효문이 드디어 타각부로 행하였다. 타각부는 조선조 때 외국에 나가는 사신 일행의 모든 물건을 감수하는 관원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말의 그림을 바친 전소관 김서에게 쌀 10석을 하사하다. 임금이 좋게 생각한 까닭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종친 부마와 함께 한평군 조연이 연향을 베풀다. 전일 타구할 때 약속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충주 검천에 창고가 200여간이 지어졌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8일 을추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황거정의 저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패하여 서인을 삼고 자손을 금고하고 가산을 정몰하였으니 족하다. 내가 이것을 처결하면 심히 중도를 얻었다. 무릇 대간이 감히 높은 의논을 하여 중도를 지나치는데 내가 종간의 이름을 얻고자 뜻을 굽혀 쫓은 것이 옳단 말이냐.